많이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들 코인장은 반드시 올 겁니다. 코인 시장이 최근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최근에 또 급락한 것도 있었고 국내도 그래서 정책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으세요? 일단 제일 많이 바뀐 거는 너무 힘들다. 너무 떨어져서 너무 힘들다. 아니면 간혹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시장에 우리가 너무 버티고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요. 뭐냐면 2017년도에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21년도에 19년도에 고점 찍고 차트가 이렇게 그렸다가 이렇게 행보했다가 이렇게 비트가 올랐단 말이죠. 그죠? 여기 4년 주기, 여기 4년 주기. 그죠? 여기에 이번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떨어져 하루에 막 거의 15%에서 16%까지 떨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거 여기 붓다빔 이후로 처음 봤어요. 근데 청산 물량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믿음을 갖고 무조건 홀딩하는 홀딩 유저들이 이때 이때에 비해서 수가 몇백 배인 거예요. 몇백 배.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당연히 더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 털어내야 되니까 저는 털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아마 많은 개미들이 나가 떨어지고 그 와중에 막 코스피는 막 삼성전자 막 오늘 보니까 뭐 17만 원, 막 18만 원 막 올라가고 있고 막 이제 20만 전자 바라보고 있으니까 막 포모 오고 야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요즘 코인 하면 바보 소리 듣는다 이런 소리 듣고 그런 게 연속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는데, 저는 어쨌든 그전에도 했던 얘기지만 내가 5배 혹은 10배 보고 들어갔으면 마이너스 90%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저는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이 시장의 자금은 코인 쪽으로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공부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부 시작하는 게 진짜 늦었을까요? 지금도? 아니, 가격이 떨어졌으면 지금 공부를 해야죠. 오히려 지금? 저한테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개미들은요 차트적으로 고점일 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저는 딱 눈으로 보이잖아요. 강의 매출, 유튜브 매출. 자, 원래는 여기일 때가 매출이 높아야지 정상이잖아요. 왜? 여기서 내가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해야 여기서 익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 정반대야. 최고점에서 강의와 유튜브 매출이 최고조를 찍고 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저를 찍어요. 이것만 봐도 왜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내가 공부할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슬슬 공부를 해서 차트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시장 분석을 어떻게 하고 온체인지 지표를 어떻게 내가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해야겠다 라는 걸 여기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올라와서 야 이제 코인 좀 관심이 오네? 한번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점이 많이 아쉽긴 하죠. 그래서 공부를 할 거면 사실 지금 하는 게 적의 적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데 경제 일정을 많이 챙겨보려고 하거든요. 공부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근데 차트랑 막상 비교해 보면은 가격이 덜 흔들릴 때도 많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제 고용지수 나왔을 거야. 어제도 사실 비트코인은 한 3%, 4% 정도 떨어졌다가 3%, 3%다 말아 올렸어요. 그냥 보합으로 끝냈단 말이죠. 근데 요 과정 중에서 어저께 고용지수 발표 나자마자 차트가 1분봉이 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날봉은 이거란 말이죠. 도지란 말이죠. 그냥 이걸 도지 캔들이라고 그래요. 위 아래 합이 약간 보합된 느낌의 캔들을. 이게 결국 뭐냐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 비트코인 다 사기야. 미국이 일단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갖고 있는 비트코인 다 던져버릴 거야. 이런 거 아닌 이상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이미 차트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아주 바보 같은 게, 저는 대표님 나는 연준 발표하고 막 이럴 때 제가 밤새도록 볼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지 않는. 저 안 봐요. 네. 금리가 오르던 내리던 갈 차트는 가고요. 금리가 오르는데 나스닥은 왜 자꾸 올랐어? 금리가 오르면 나스닥이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금리가 계속 올랐잖아요. 봐봐요. 비트코인이 19년도 차트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지금 올랐잖아요. 이렇게. 금리 여기서 계속 올랐어 안 올랐어요? 계속 올랐죠. 근데 왜 올랐어요? 야 금리 내린다 가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은 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이미 선 반영이 된 거지. 그렇게 따지면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난 팬데믹이 왔는데 왜 차트는 이렇게 올랐을까요? 기대 심리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경제가 좋아지겠지, 살아나겠지 라는 어떤 기대 심리. 코로나 때문에 경기부양책으로 돈이 찍어냈을 때 이 돈이 시장 쪽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지표들을 참고하시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차트를 보셔라. 이미 차트의 그 모든 흔적들은 다 남기고 차트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엘살바도르 같이 이제 또 아르헨티나 뭐 이처럼 이제 법정 화폐 이제 채택하려는 국가들이 많고 있는데 앞으로 더 생길까요 이게? 그거는 자 봐봐요. 엘사바도르, 혹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막 이런 애들 막 법적으로 막 비트코인 막 화폐로 지정하겠다 막 하잖아요. 이 나라들이 왜 비트코인을 화폐로 지정하느냐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왜 지정하겠어요? 왜 지정할까요? 원화 가치라든지 뭔가 그 국가가 약간 망해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국가의 원화 가치가 이미 바닥에 난 거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체품으로 비트코인을 쓴다는 거지. 우리 원화의 가치, 혹은 일본의 엔화, 달러라든지 아직 어떤 법정 화폐가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으면 굳이 비트코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원화가 2026년 2월 12일 만 원의 가치가 내일도 2026년 02월 03일 만 원의 가치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 원화도 차트가 있죠. 원화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을 왜 대체품을 아직 못 쓰냐? 이 등락의 폭이 비트가 더 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움직이고 달러도 움직이고 엔화도 다 차트가 움직여요. 얼마 전에 엔화 확 떨었다가 올랐잖아요. 이 폭이 몇 프로인지 알아요? 10%였어요. 달러도 10%씩 움직여요. 원화도 10%씩 움직이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비트는 근데 얼마 전에 16% 떨어졌잖아. 아직 등락폭이 너무 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법정화폐로 지정될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화폐 가치가 폭락한 저거 아닌 이상. 차파님, 오프 더 레코드 질문인데요. 네. 차파님이라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국내 가상화폐 정책을 만드시거나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네. 이거는 사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이런저런 정책도 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국민 참여로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다 국민한테 보여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사 회장이야. 그러면 내가 이거 해봐가 아니라 사실은 야 요거 다음 2026년도 사업 계획안 작성해서 올려보내. 그러면 그거를 체크를 해서 야 요건 요게 더 낫지 않니? 이런 회의를 하는 게 총수의 자리거든요. 최고 결정권자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답답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 금융당국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저랑은 비교도 안 되는 막 어디 막 하버드 경제학과 막 이런 사람들 막 다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 바보들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똑똑한 머리로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런 똑똑한 분들이 자 빗썸 사태 환불을 그거 돌려줘야 되나? 안 돌려줘도 무죄. 실제로 얼마 전에 그리스에 있는 사람이 뭐 200개 비트 200개인가를 한국 사람한테 잘못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 분이 안 돌려줬어. 그래서 이 그리스에 있는 분이 한국 법원에다가 요거 재판하는 거야. 결과가 나왔거든요.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무죄. 법원에서 비트코인은 금융이 아니라는 거야. 화폐가 아니라는 거야. 어떤 재산으로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야. 200비트? 통곡했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유튜버들이 하는 레퍼럴 사업 이런 건 사업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내가 비트코인을 수익을 받다고 세금을 내지는 않는단 말이야. 세금이 유예됐잖아요. 2027년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금융당국이나 아니면 뭐 기획재정부 뭐 이런 데서 같이 이걸 금융으로 인정을 해서 아예 그냥 투명하게 너네 여기서 한번 날 띄워봐. 니네가 번 돈을 니네가 투자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안 건드릴게. 대신에 세금 똑바로 내고 그리고 열심히 한번 너네가 투자해봐. 아예 이렇게 판을 열어주면 그러면 더욱더 이 시장이 더 투명해지고 그리고 조금은 좀 색안경을 낀 여러 투자자들이라든지 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손쉽게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파님 얘기 들으니까 딱 차트를 보는 눈을 가져야 코인도 주식, 금 상관없이 이 투자 시야가 확대되는 것 같은데 그럼 뉴스도 안 보고 딱 차트만 봐도 매매가 가능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뉴스를 봐야죠. 뉴스를 보고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죠. 자, 주식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냈다?
그러면 요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겠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차트와 같이 접목을 시켜서 매매를 해야지 오직 차트만 보는 건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뉴스를 보는 시야도 분명히 길러야 됩니다. 샤파님 요즘 단기 시황 잘 안 올리고 계신데 단기 시황을 궁금해하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요. 단기 시장은 제가 멤버십 위주로 올리고 있고 멤버십 위주로는 거의 뭐 시간봉으로 올리고 있는데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주로 선물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도 많지만 단기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비트코인 시장을 좀 잘 올리지 않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세상에 많은 유튜버들 많잖아요. 뭐 썸네일 보면 당장에 뭐 폭발합니다. 뭐 폭락합니다. 비트는요. 그렇게 단기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선물 매매를 하는 거 아닌 이상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인 그림보다는 제가 영상 오늘 이제 강의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막 믿음과 의지는 있어. 비트코인이 차세대 뭐 디지털 금이다 뭐. 근데 마인드는 금처럼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어떤 그림을 궁금해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금처럼 보려면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분석을 좀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확실히 옛날 단기 시장만 올릴 때보다 굉장히 많은 걸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단기 시장을 다루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죠.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가 만 5년이 넘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튜브 채널이라는 게 그래요. 첫 번째로 내가 유튜브 채널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이목을 집중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슈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슈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단기 시장을 계속적으로 자극적으로 올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좀 키우기 조금은 수월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만 5년을 운영해 보니 이런 것들은 이목을 집중시키기에는 좋으나 많은 투자자들한테 오히려 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분석을 올릴 거면 조금은 디테일하게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지 선회를 좀 자극적으로 뽑고 막 이렇게 올라간다 떨어진다. 사실 비트코인은 얼마 전에 많은 폭락을 있긴 했었지만 사실 그런 움직임들이 정말 몇 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에 너무 형പ്പെ지 마시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4%의 등락폭이 있었다고. 결국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아주 요런 게 궁금하시면은 좀 차트를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공부하는 게 맞고 이런 사람 단기 시장을 많이 보셔봤자 여러분들 계좌에는 도움이 될 만한 일은 많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또 그래서 생각나는 게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비트코인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곡소리 나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어떡할까요? 뭐 F 감성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제 성격대로 T 감성으로 얘기를 할까요? F 감성 버전을 먼저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들 코인장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손절하는 건 적어도 지금 손절하는 건 저점에서 손절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하실 때 어느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장음의 흐름은 반드시 돌기 때문에 적어도 코인장에 반등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시고 지치시겠지만 믿고 투자하신 만큼 조금은 좀 마음을 좀 다잡고 홀딩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F 감성적 얘기고요. 제가 제 성격상 딱 여러분들 욕을 먹어도 제 성격상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코인 딱 사놓고 자기 전에 5배, 10배 뭐하지? 아파트를 살까? 뭐하지? 꿈꾸면서 여러분들이 매번 주무셨던 거 알고 있습니다. 왜? 저도 다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이죠. 저도 지금 마이너스 거의 50%, 70%예요. 여러분들이 5배, 뭐 10배, 최소 2배를 꿈꾸면서 잠을 자고 막 생활을 하고 하셨으면은 여러분들도 마이너스 90%를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투자 세상이고 뭐 물렸네 어쩌네 뭐 이제 코인은 안 오네 코인 망했네 하실 거면 애초부터 코인을 하시면 안 됐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채권을 사시던지 아니면 뭐 주식을 하시던지 뭐 얼마 전에 삼성전자 뭐 2배, 3배 올랐다고 사람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코인장에 온 이상 이 제도권에 들어오기 전에 2027년에 세금이 딱 매겨지기 전에 그 전에 저는 코인으로 2배 벌자고 코인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5배, 10배 벌려고 코인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90%가 와도 아무렇지 않진 않지만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견디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강단 있는 마음, 그리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화강 같은 마음을 가지고 버티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